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타당한 결정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식당 카페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 17세 소녀가 매몰 248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과 같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대에 규모 5.2의 여진이 발생해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기능 결함으로 전기차 36만 2천여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미 당국은 테슬라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불법적이거나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탈출을 막기 위한 혁신 기술 타격대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이 법무부는 미국의 핵심 기술을 빨아들이려는 적대국 시도를 차단하는 게 목표라며 반도체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조기 경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9년 구글에 입사한 뒤 2014년부터 유튜브 CEO를 맡아온 수잔 워치스키 CEO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유튜브의 입지를 확고히 세운 워치스키는 가족과 건강,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4만 2천 명을 넘어섰지만 17세 튀르키예 소녀가 248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적 같은 생還소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 소식이 뜸해지고 있지만 많은 이재민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강진 피해가 컸던 남부 카흐라만 마라슈. 아파트 잔해 속에서 17살 소녀 알레이나가 구조됐습니다. 강진 발생 11일째, 248시간 만에 생還입니다. 보온용 금박 담요를 덮은 알레이나는 손에 링거를 꽂고 목에 보호대를 한 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Hiçbir şey yoktu. Elimde kendi kendime vakit geçirmeye çalıştım. 전날 지진 발생 229시간 만에 하타이주에서 13살 소년이 구조됐고 조금 앞서 같은 주에서 여성과 자녀 등 가족 3명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도 들려오지만 슬픔과 탄식의 목소리가 더 큽니다. 안타키아의 한 주민은 산산조각이 난 집 앞에서 손자들이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기다립니다. Allah bilir, Rabbim can verirse canını bekliyor. Hani bilmiyoruz ne durumda. Ölü diyorlar ama bilmiyoruz yani. 이 도시의 빈곤층인 시리아 난민 공동체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3명의 자녀와 형의 가족 모두를 잃은 이 난민은 시신만이라도 수습되기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كان ممكن لو اجت فرق الانقاذ بكير ممكن حد كان يطلع من العائله ما حسنت انا اول شيء انا طلعوني من تحت الانقاض انا وزوجتي وامي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무너진 집을 떠나지 못하는 이재민들의 사연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지진 피해 현장의 힘겨운 구조 작업과 기적 같은 생還소식을 보셨습니다. 사람뿐 아니라 동물을 구해내기 위한 필사의 노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 못하는 동물들을 구조해낸 사람들은 감격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Afasta mais um bocadinho, está cheio de medo.
Gel hadi. Korkuyor. Toplamıyorlar ya. Korkuyor. Gel oğlum gel. Aferin. Aferin oğlum. Gel oğlum. Efendim? Kapat! Excuse me, but he has to take it because of her. Tamam. Olmuyor. Var mı yukarıda cenaze? Cenaze var mı yukarıda? Olmuyor. Bakayım, ne olmuşsun sen ya? Kız mısın? Ha? Susuz mu kaldın sen? Hayır, kavga yapacak, ikimizi de seviyoruz. Kalk. Enkazda. Dört şehirde bu şekilde Sahra Hastanesi kurduk. Yaralı, göçük altından çıkarılan, tedavi görmesi gereken, evlerde bakılan, zarar görmüş bütün hayvanlara yardımcı olmaya çalışıyoruz. Aynı zamanda şu an çekim yapmışsınızdır. Hiçbir pet shop'tan ne mama, ne kuş yemi, ne tavuk yemi hiçbir şey bulamıyor insanlar. Çünkü her yer kapalı, her yer göçük altında kaldı. 지진 피해 일부 지역에서는 생존자 구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 아래 건물 잔해 철거 등 복구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강진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치료도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대형 굴삭기가 허물어진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생존자 구조가 힘든 시점을 지나면서 이젠 piye 복구가 생존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Vallahi hayatımız diye bir şey kalmadı zaten. Çocuklarımdan çok korktuğum için onları il dışına gönderdim. Ben de burada dışarıda kovada odun yakarak ısınıyorum. Dışarıda kalıyorum. 주민 대부분이 지진으로 사망하거나 집을 잃고 두려움 속에 도시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곳은 삶의 터전입니다. Şu an milletin çoğu korkaraktan geldi. 7.6'lık bir depremden kurtulduk ama çoğu öldü. Bunlar korkuyla beraber il dışına çıktılar. Ama bunların dönüp dolaşacağımız yer gene burası. Biz hiçbir yere gidemeyiz. 튀르키예 오스마니에의 어린이들이 오랜만에 들떠 있습니다. 차례가 오면 마음에 드는 고양이 캐릭터를 얼굴에 그릴 수 있습니다. Biz buraya geldiğimizde yani burada insanlara ilaç veriyorlar, her şey. Vallahi burada çok mutlu olduk. Vallahi ben kendimden hissediyorum da buradan gitmek istemiyorum artık. 튀르키예 재난구조청이 지진 피해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진행한 행사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부터 피해 지역에 파견된 아동 심리치료 지원팀은 올해 내내 활동할 계획입니다. Burada çocuklara psikolojik destek veriyoruz depremden hemen sonra ve bu çocuklara iyi hissettiriyor. Bir haftadır biz buradayız ve bütün kamplarda psikososyal destek var. 1939년 에르진잔 대지진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는 힘겹지만 재난 극복의 첫걸음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이처럼 지진 피해가 심각한 튀르키예 시리아 국경지대에 현지 시간 16일 또다시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9시 47분 튀르키예 하타이주 우준바 서북서쪽 19km 지점 연안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 깊이는 10km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을 인용해서 이번 지진 규모가 5.1로 분석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여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4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2주 전보다 3천여 명씩 적습니다.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7월 1일 이후 33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11,412명, 해외 유입은 2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12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며 지난해 10월 23일 이후 117일 만에 가장 적게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2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832명입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된 데 대해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타당한 결정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전문 조사기관 K스텔 리서치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1%가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에 대해 타당하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타당함이 50%, 전적으로 타당함이 19.1%였습니다. 반면 타당하지 않다는 25.4%였고 해당 응답자의 53.5%는 그 결과에 대한 불안이나 불확실함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완화된 이후 마스크 착용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식당과 카페가 39.3%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한중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62회에서 80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후 PCR 검사와 도착 공항 일원화 등 2월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 조치 종료 여부를 다음 주에 확정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의 의료보험 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하는 퇴직 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에 빗대서 180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터졌던 중국 우한 중산공원 입구에 군중들이 집결했습니다. 대부분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퇴직자들,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8일 의료보험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섰던 퇴직자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15일까지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최후 통첩했지만 설득력 있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우한시내 대학들이 갑자기 폐쇄됐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에 나섰던 젊은이들이 퇴직자들의 백발 시위에 동요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우한에 이어 다롄이나 광저우 등지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빨라진 고령화 시계와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누적된 지방재정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공안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3기를 여는 시진핑 정권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36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차량 36만여 대에 대해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장착된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결함 때문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FSD 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전기차가 불법적 또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속도 제한을 초과하거나 교차로를 통과해 충돌의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16년형부터 2023년형까지의 모델 S, 모델 X와 2017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3, 그리고 2020년형부터 2023년형까지 모델 Y입니다. 테슬라 주가는 리콜 소식에 5.7% 급락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차량 조향, 가속, 제동을 도와주는 오토파일럿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차선 자동 변경과 주차가 가능한 향상된 오토파일럿과 교통신호등과 정지 표지판을 식별해 제어하는 FSD를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FSD와 오토파일럿은 주행을 돕는 보조장치에 불과하지만 테슬라는 이 기능을 완전 자율주행이란 표현을 동원해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16년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차량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자 안전성 문제를 조사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모두 19명이 숨진 오토파일럿 관련 35건 사고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리콜은 테슬라에 대한 당국의 대응 중 가장 심각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이번 리콜에 대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리콜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유튜브를 이끌어온 최고 경영자인 수잔 워치스키가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워치스키는 현지 시간 16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구글에서 거의 25년을 보낸 나는 오늘 유튜브 CEO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과 건강 그리고 개인적인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치스키는 1999년 구글에 입사한 뒤 14년간 구글의 광고와 분석 제품의 설계와 구축에 기여했으며 2014년 유튜브 CEO에 올랐습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 생산업체인 네덜란드 ASML은 중국 법인의 전 직원이 제품 관련 기밀 정보를 빼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ASML은 이날 지난해 연간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보안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ASML은 도난당한 데이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이번 사건이 자사 사업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중국 관련 수출 통제를 위반해 규제기관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ASML은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탈출을 막기 위한 혁신기술 타격대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리사 모나코 미 법무부 차관은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 연설에서 미국 핵심 기술을 빨아들이려는 적대국 시도를 막는 것이 목표라며 법무부와 상무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혁신기술 타격대 구상을 밝혔습니다. 모나코 차관은 불법 행위자들을 겨냥하기 위해서 정보와 자료, 분석을 활용할 것이라며 공공 및 민간과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자산에 대한 조기 경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관람권 매입과 판매를 금지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으로 특정 명령을 반복 입력해서 짧은 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보내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사 다른 사람에게 웃돈을 언접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LG U+가 최근 발생한 29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정보 보호에 연간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며 중국 화웨이 장비는 이번 사태와 무관하지만 별도의 점검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LG U+ 황현식 대표가 29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태 발생 한 달여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곤란을 겪으신 소상공인 여러분, 그동안 깊은 사랑과 믿음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 고객 관점에서 기본부터 재점검하겠다며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고객 유형별 종합 피해 지원안을 마련하고 피해 신고센터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황 대표는 일각에서 제기된 이번 사고가 중국 화웨이 장비를 썼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점검 결과 화웨이 장비와는 무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2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웨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별도 점검을 받고 이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정보보호 책임자를 CEO 직속으로 두고 보안 전문가 영입과 외부 전문가 위원회 운영, 화이트 해킹 대회와 AI 분석, 공격자가 내부에 있다는 전제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기반 기술로 보안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최첨단 양자 컴퓨터 해킹에서 안전한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을 개발하고 보안 전문 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추진하며 인력도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스팸 알림 서비스 무료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경기도 여주시의 미래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2차 전지 제조 공장이 들어섭니다. 수도권의 낙후 지역으로 꼽히는 동부권에 첨단 기술 기업이 들어서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가 큽니다. 김학모 기자입니다. 2차 전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전체 직원 46명에 지난해 매출액은 30억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내외에 출원한 특허 기술만 18개로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손꼽히는 우수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경기도 여주 지역에 1,000억 원을 투자해 차세대 2차 전지 제조 공장을 건립합니다. 교통적으로 수월하게 이동을 할 수 있고요. 전폭적으로 신사업을 아직까지 개발이 되지 않는 경기도 북동부 쪽에 성장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사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 중에 공장 완공과 함께 바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지역. 설립 인허가는 물론 기업 설명회와 팬투어, 산업단지 추진 등 경기도와 여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성사됐습니다. 이번에 그린에너지 신성장 기업이 여주에 유치하게 돼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 여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으로부터도 유치를 해서 백조 투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의 낙후 지역에 차세대 유망업종인 2차 전지 혁신 기술 기업을 유치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과 지역 발전이 기대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미술계의 가장 큰 화제였던 프리즈 서울에서 단연 주목받은 작가는 오스트리아의 표현주의 화가 에곤 실레였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팬데믹, 또 경제 불황 등 다양한 불안 요소가 겹친 요즘 청년들은 에곤 실레 그림이 마치 흔들리는 자신을 보는 것 같다며 열광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인 아트에서는 인간의 내면과 욕망을 거침없이 드러낸 화가 에곤 실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